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7단원 문제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평형 Y형 결선에서 각상이 8옴의 저항과 6옴의 리액턴스가 직렬로 접속된 부하에 걸린 성간전압이 100 루트 3이다. 이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지금 보시면 Y결선에서 선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Y결선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암기하시기보다는 이 그림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라면 우리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고 쭉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에 흐르는 전류 역시 선전류와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IL이 쭉 IP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Y결선에서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그럼 반대로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간전압이 100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 루트 3.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루트 3 약분이 돼서 상전압이 100V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 상에 걸린 전압 VP는 100V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여기 8옴, 6옴 다 주어져 있고 지금 상전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는 지금 문제 보기 보시면 다 크기로 되어 있죠. 우리가 임피던스도 역시 크기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8옴, 리액턴스가 6옴이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우리가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임피던스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G는 저항, 8옴이죠. 8.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즉 플러스 J6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이 G의 크기를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복소수의 크기는 항상 루트 실수부의 제곱, 8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 6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10이 나옵니다. 이 8과 6일 때 10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결과 10이 나오고 VP는 100이 되겠습니다. 즉 10분의 100. 따라서 우리가 상전류는 10A가 되고요. 우리가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역시 선전류 역시 우리가 10A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 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 12옴이고 부하 전류가 10A일 때 이 부하의 성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러한 문제는 우선 회로를 그리고 시작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지금 Y결선 부하라고 나와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각 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 12옴인데 자, 편의상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G는 16 플러스 J 12옴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도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Y결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요. Y결선 부하입니다. 즉, 이 부분이 부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부하 전류가 10A라는 것은 이 부하로 들어가는 이 전류, 이것이 부하 전류가 되고 이게 10A라고 주어진 겁니다. 즉, 정리를 하면 부하 전류는 이 Y결선에서 선전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부하 전류, 이렇게 주어진 것은 선전류이다. 근데 사실상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A가 그대로 이 임피던스에도 동일하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전류도 10A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각 상의 임피던스를 알고 있고요. 상전류도 10A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상전압, VP를 계산할 수 있겠죠. VP는 상전류 곱하기 그 상에 있는 임피던스를 곱해주시면 돼요. 상전류는 10이 되겠고요. 임피던스는 크기로 대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소수 형태에서 크기를 계산하실 때는 루트 실수의 제곱, 즉 16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 1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200V가 나오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선간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즉 VL은 우리가 Y결선에서 루트 3 VP가 됩니다.
즉 상전압의 루트 300이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200을 해주시면요. 계산기에 넣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347V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상전압이 120V인 평형 3상 Y결선의 전원에 Y결선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하였다. 도선의 임피던스는 1 플러스 J5이고 부하의 임피던스는 20 플러스 J15입니다. 이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우선 그림으로 나타내보면요. Y결선 전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상전압이 120V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도선의 임피던스가 1 플러스 J라고 주어졌죠. 이때 이 값은 한 상을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입니다. 즉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저항이 1옴이고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가 J라고 주어진 것이죠. 플러스 J이기 때문에 제가 코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RL 직렬인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1 플러스 J옴 역시 이 해당 선에도 이렇게 1 플러스 J옴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J옴이라는 이 도선의 임피던스가 각각 존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하의 임피던스는 20 플러스 J15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Y결선의 전원에 Y결선 부하라고 했습니다. 즉 부하도 Y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편의상 편하게 이렇게 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G. 편의상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했고요. 이 한 상의 임피던스, 즉 부하의 임피던스 역시 G가 20 플러스 J15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묻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 G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 이 상전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Y결선의 상전압, 이 VP를 결국에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한 상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압이 120V의 상전압이 공급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도선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부하에서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한 상을 기준으로 이러한 폐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부하에 걸린 전압은 120V, 이 전체 전압이 이 둘 중에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VP는 우선 분모에는 다 작성합니다. 1 플러스 J 플러스 20 플러스 J20. 그런데 우리가 이 부하, 이 임피던스 G에 양단에 걸린 전압이 궁금하기 때문에 20 플러스 J10만 분자에 작성합니다. 20 플러스 J20 곱하기 전체 전압은 120V가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계산기에서 이 값이 113.1 마이너스 J2.1이라고 나올 텐데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상에서 우리가 Shift 2번, 그 다음에 3번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복소수 형태를 우리가 극형식으로 바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3.14 각도는 마이너스 1.1도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원과 부하가 델타 결선인 평형 3상 회로의 선간 전압이 220V, 선전류가 30A였다면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묻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려보면요. 전원도 델타 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부하 측도 제가 편의상 네모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각상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해보고 역시 델타 결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원 측, 그리고 이 부분이 부하 측이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작성해보면 선간 전압이 220V, 즉 이 선간 전압이 220V 그리고 선전류가 30A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가 30A.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 즉 이 G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이 델타 결선에
이 부하 측의 델타 결선의 상전압을 계산할 수 있겠죠. 상전압은 V는 상전류 곱하기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전압 자체가 지금 이 선간전압 220V가 그대로 상전압에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상전압은 알고 있습니다. 즉 VP는 우리가 선간전압과 같기 때문에 220V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VP 알고 있고 IP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전류가 30A가 주어졌어요. 정리를 해보면 VP 220V, IP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는 델타 결선의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표현해보면 루트 3분의 3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VP 알고 있고 IP 알고 있기 때문에 G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G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G는 IP분의 VP가 되고요. 즉 상전류분의 상전압이 되고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루트 3분의 30 상전압은 220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기에 대입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긴 가로선이에요. 그리고 이 분모에 다시 루트 3분의 30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계산 진행해 주시면요. 이 값이 대략적으로 12.7A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 회로에서 전원전압이 VAB가 200V이고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5-J2.45인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 선전류 IA는 약 몇 암페어인가? 지금 이 회로에서 이 I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요약해보면 VAB는 200V, 이 전압이 200V가 되는 것이고 각 쌍의 임피던스가 5-J2.45m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선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200V가 그대로 쭉 이 임피던스 양단에 걸린 전압과 같게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 양단의 전압인 이 상전압 이렇게 걸리는 전압 VP가 역시 200V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상전압과 임피던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전류를 이렇게 흐르는 전류 IP라고 한다면 IP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극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직교좌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G는 5-J2.4라고 주어진 친구를 계산기상에서 Shift 2번 그리고 3번을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이 친구를 바로 극형식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꿔보면 5.54 세타는 마이너스 25.64도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상전류를 계산할 때 임피던스의 크기를 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전류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위상까지 고려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기 자체에서도 극형식으로 위상까지 다 구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풀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이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5.54 마이너스 25.64도 상전압은 200V가 되겠습니다. 5.54분의 200을 하게 되면 36.1이 나오고요. 사실 이 분모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올려줬을 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즉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25.64이기 때문에 바로 25.64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0이라고 작성했지만 200에 우리가 세타가 0도인 극형식으로 동일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꼴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가 1, 크기가 1이고 세타가 세타 1인 이러한 친구를 역시 크기가 1이고 위상이 세타 2인 이러한 친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극형식을 계산을 할 때는 크기는 크기끼리 해주시면 됩니다. 즉 1분의 1 이렇게 하나로 합칠 때는 분자의 이 세타 1에서 세타 2를 빼주면 됩니다. 즉 나누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각도 자체는요 빼주셔야 돼요. 즉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시켰던 것이 여기서 적용을 시켜보면 5.54분의 200은 36.1이 나온 거죠. 근데 세타만 보게 된다면 0, 마이너스 0도, 마이너스 25.64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위에 거에서 마이너스 25.64를 뺀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25.64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상전류를 지금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전류를 구하는 문제죠.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도 우리가 마치 IL은 루트 3,
IP는 우리가 크기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상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 우리가 이 친구보다 30도 느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 IP, 즉 36.1에 루트 3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62.52가 되고요. 세타값 자체는 기존 값 25.64에서 마이너스 30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 진행해 주시면 62.5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36이 나오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대칭, 인상, 환상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개념을 복습을 해보면요. N상, 성형 결선일 때와 N상, 환형 결선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형 또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N상 성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은 2 사인 n분의 파이 그리고 상전압 그리고 세타값은 우리가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고요. 우리가 N상 환형 또는 환상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선전류죠. IL은 2 사인 n분의 파이 그리고 상전류 그리고 세타값은 이 값에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 아래 것을 물어보고 있죠. 이 친구의 위상차 우리가 이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차이죠. 차이는 우리가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는 무시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정답은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인 정답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대칭 육상 성형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EL이 선간전압이고 EP가 상전압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자를 활용해서 다시 공식을 작성해 보면요. 우리가 N상 성형 결선에서 선간전압 EL은요. E 사인 n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상전압 EP가 되고 우리가 세타값은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는데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단순히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상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활용할 식은 이 앞에 2 사인 n분의 파이 2p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작성해보면 이 L은 2 사인 지금 6상이죠. 따라서 n 자리에 6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p가 되고 우리가 6분의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이가 180도죠.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도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30도. 사인 30도는 계산기에 입력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상전압 2p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와 2가 약분이 되어서 우리가 선간전압 2L은 2p랑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G가 5루트 3 플러스 J5옴인 3개의 임피던스를 Y 결선하여 선간전압 250V의 평형 3상 전원에 연결하였다. 이때 소비되는 유효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여기가 전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임피던스가 5루트 3 플러스 J5죠. 즉 이 부분이 저항이고 이 부분이 유도성 리액턴스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RL 직렬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조건 정리해보면 여기가 5루트 3 한꺼번에 작성할게요. J5 여기도 5루트 3 플러스 J5 각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진 것이고 지금 선간전압이 250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선간전압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전압도 알 수 있겠죠. Y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입니다. 즉 루트 3분의 252 상전압이 되고 지금 여기 각상의 임피던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 값 또한 역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IP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임피던스 자체도 우리가 크기를 대입해 주셔야 되는데요. 루트
실수부의 제곱, 5루트 3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5의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상전압의 경우에는 루트 3분의 25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상전류는 우리가 14.434 대략적으로 이러한 값을 구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상전류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3상에서 이 소비되는 유효전력, 우리가 저항 아래에서 각각 소비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공식을 살펴보면 3 상전류의 제곱 곱하기 R로도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이 곱해졌다면 이때는 상전압 그리고 상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공식으로 모두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우리가 14.434의 제곱 그리고 저항값은 5루트 3이죠. 실수부 5루트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5413W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풀이를 보게 되면 이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앞에가 루트 3이 곱해졌다면 다 선간전압 선전류고 앞에가 3이 곱해졌다면 상전압 상전류가 됩니다. 이거 꼭 짝지어서 잘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루트 3 선간전압은 지금 25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선전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Y결선에서 선전류가 그대로 상에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IP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14.434. 우리가 지금 안 구한 게 이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값은 우리가 루트 지금 5루트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고요. 저항 자체는 5루트 3이죠.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정리해 주시면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입력해 주시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5413W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50. 상전류는 우리가 14.434로 계산을 했고 역률 역시 방금 계산을 했죠.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413W. 이렇게 뭐 더 구해야 되는 조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공식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공식을 모두 다 풀이를 해봤고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델타 결선된 대칭 3상 부하가 0.5ohm인 저항만의 선로를 통해 평형 3상 전압원에 연결되어 있다.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이 1800W이고 역률이 0.8 지상일 때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50W라면 부하의 단자 전압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려보면 이 앞쪽이 평형 3상 전압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선로 저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선로 저항이 다 0.5ohm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저항값이 주어지면 다 이 한 상 기준으로, 한 선 기준으로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는요, 지금 델타 결선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지금 선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란 것은 이 0.5ohm에서 발생하는 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죠.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이 5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제가 여기는 델타 결선에 흐르는 선전류가 흐르겠죠. 제가 편의상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로에서의 손실은 우리가 I 제곱 R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저항이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3이 곱해집니다.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는 50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항을 알고 있고 이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즉, 이 IL 또는 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I 제곱은
양변을 3R로 나누시게 되면 3R분의 50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I 제곱이 아니라 I죠. 따라서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제곱, 루트가 만나서 사라집니다. 즉 벗겨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I는 루트 3R분의 50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R값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0.5분의 50이 되기 때문에 이 I값은 5.77A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상 이 I는 이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전류가 5.77A가 흐른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선전류도 계산했고 지금 문제에서 부하의 소비 전력이 1800W라고 주어졌고요. 역률 주어졌고 지금 부하의 단자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부하의 단자 전압이 뭐죠? 지금 여기 부하 양단에 걸린 이 뭐 상전압 또는 뭐 성간전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결선에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VP 또는 VL을 구하라는 말이고 지금 결국에는 소비 전력 1800을 이용해서 유효전력 P는 우리가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P 또는 VL입니다.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걸 구해주시면 되고 지금 IL 알고 있죠. 우리가 5.77A 알고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 소비 전력 1800W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L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VL은 양변을 루트 3 그리고 IL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루트 3 IL 코사인 세타 분의 P 대입해 주시면요. 이 위쪽은 1800 그리고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5.77 곱하기 역률은 0.8입니다. 따라서 이 VL 값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225가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부하의 단자 전압, 즉 VP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 VL 값이 우리가 결국엔 VP랑 같기 때문에 델타 결선이죠. 따라서 이렇게 225V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역률이 50%이고 한상의 임피던스가 65인 유도부하를 델타로 결선하고 여기에 병렬로 저항 20ohm을 Y결선으로 하여 삼상 성간전압 200V를 가할 때 소비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이 조건을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델타 결선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자, 임피던스는 편의상 네모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역률이 50%이고 우리가 임피던스가 65ohm이고 유도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RL이 직렬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제 편의상 네모로 임피던스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렬로 저항 25ohm이 Y결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게 저항 R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소비 전력을 계산하려면 델타 결선에서 발생하는 소비 전력과 Y 결선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소비 전력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성간전압은 200V라고 주어졌어요. 델타 결선에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그래서 우리가 상전압 역시 여기 걸리는 전압도 200V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비 전력 공식을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3 I 제곱 R이 있고요. 두 번째 3 R분의 V 제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트 3이 곱해져 있을 때는 전압 전류 코사인 세타에서 이 전압과 전류가 다 선간전압 선전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3이 곱해져 있을 때는 상전압 그리고 상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을 해주면 루트 3이 곱해져 있을 때는 성간전압 선전류 그리고 3이 곱해져 있을 때는 상전압 상전류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두 가지 공식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을 이용했을 때 더 편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임피던스가 지금 RL 직렬인 회로이죠. 그래서 그려보면 한번 하나만 대표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 이 1번과 2번 공식은 사실상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I는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V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전류 자체는요. 직렬에서는 다 일정하게 흐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것이 편합니다. 1번 공식. 근데 2번은 우리가 전압이죠.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인데 우리가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편하게 R 양단에 걸린 전압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주로 쓰곤 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편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RL 직렬 회로에서 이러한 2번 형태의 공식을 적용을 시키고 싶으실 때는 R 양단에 걸린 전압 VR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양단에 걸린 VR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RL 양단에 걸린 전압은 상전압으로 200V가 되겠지만 이 200V를 우리가 저항과 이 리액턴스의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R 양단에만 걸린 전압을 따로 계산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복잡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교재 풀이만 맞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재 풀이는 좀 더 풀이가 쉽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4번 같은 경우도 성간전압과 선전류 이 부분만 구별해서 잘 대입을 해주시면 어떠한 공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델타 결선일 때 해석을 해보면 델타 결선에서는 우리가 이 상전압 으로 이용하면 편하겠죠. 따라서 이 해당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상전압은 200. 상전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상전류는 우리가 상전압을 알고 있고 임피던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IP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 되고요. 대입해 주시면 임피던스는 60, 상전압은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분의 200. 그리고 역률은 50%니까 0.5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 방법 외에 만약에 3번을 이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루트 3입니다. 루트 3. 그리고 성간전압도 역시 200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이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맞나요? 델타 결선에서는 루트 3배죠.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이 상전류를 한 번 더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60분의 200 그리고 역률 0.5를 한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식만 보더라도 지금 결국에 다른 부분을 짚어드리면요. 우리가 이 부분 그리고 결국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다 동일합니다. 근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결국에 3이에요.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결국에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 4번을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Y결선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은 우리가 이 저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 친구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R분의 VR 제곱. 그리고 저항은 25. VR 자체는 이 R 양단에 걸린 전압이 지금 여기서는 Y결선의 상전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0을 루트 3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루트 3분의 200. 근데 이런 상전압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Y결선에서는 이렇게 선전류가 있을 때 상전류가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Y결선일 때만 해석을 한 겁니다.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식을 적용시켜 주시면요. 3 I 제곱 R이라고 했을 때 이 I는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선전류도 되고 상전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P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3 곱하기 상전류는 우리가 저항분의 25이라고 줘줬죠. 25분의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상전압은 역시 루트 3분의 200이 되죠. 곱하기 20을 해주시면요. 이 결과가 위의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점이 I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로 푸셔도 되고요. 둘 중 하나로 푸셔도 되고 이것 외에도 당연히 다 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델타 결선일 때와 Y 결선일 때를 다 합해주시면요. 결과는 대략적으로 3000이 나오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선간전압이 150, 선전류가 10루트3, 역률이 80%인 평형삼상 유도성 부하로 공급되는 무효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선간전압 선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삼상 무효전력 공식인 루트3 VL IL 사인 세타 공식을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우리가 선간전압 선전류이기 때문에 이 값 알고 있고 지금 역률이 주어졌죠. 이 역률이란 것은 코사인 세타 값입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0.8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둘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인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코사인을 양변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이때 사인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양변을 루트를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사인 제곱에 우리가 루트가 만났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는 만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주어진 코사인 세타 값 0.8을 대입만 해주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1 마이너스 0.8의 제곱 이거 계산해주시면 0.6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역률이 0.8일 때 사인 세타 값이 0.6인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값입니다. 따라서 0.8일 때 0.6 뭐 예를 들어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0.6이 나오더라도 사인 세타 값은 0.8이 항상 나옵니다. 이거 하나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사인 세타가 0.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 무효전력은 루트 3, 선간전압 150, 선전류 10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은 0.6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0.6을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이 결과가 2700 바가 나오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선간전압이 100V이고 역률이 0.6인 평형삼상 부하에서 무효전력이 10kB일 때 선전류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인가? 지금 삼상 무효전력이 주어지고 선간전압 그리고 선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루트 3이 곱해진 공식을 떠올려주시면 되겠죠. 무효전력 PR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3이 곱해지면 이 부분이 상전압, 상전류가 되겠지만 지금 루트 3이 곱해져야 여기 선간전압, 선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선전류를 묻고 있고 지금 V에 선간전압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전력도 주어졌죠. 근데 사인 값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역률이 0.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세트라고 제가 기억을 하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코사인이 0.6일 때 사인은 항상 0.8입니다. 한 세트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양변을 코사인을 빼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을 빼게 되면 좌변에는 사인 제곱 세타만 남게 되고 우변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때 사인 세타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요. 여기는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사라지고요. 우변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은 이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0.8이 나오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인 세타 값이 0.8이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주시면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전류 IL입니다. IL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양변을 루트 3 VL 사인 세타로 동시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분자는 무효전력 PR, 분모는 루트 3 선간전압 그리고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효전력은 지금 단위가 킬로 바로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입되는 친구는 바입니다. 바. 이 킬로는 우리가 여기 계산상에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10 곱하기 10의 3승. 이 10의 3승이 킬로가 되겠고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100 그리고 사인 세타는 0.8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72점
2A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용량이 50kV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삼상으로 운전하는 중 한 대의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나머지 두 대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삼상 V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 최대 출력은 몇 kVA인가? 이 문제는요, V결선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P1이라고 했을 때 V결선 출력은 이 P1에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V는 루트 3 P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루트 3 지금 변압기 한 대 용량이 50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50 루트 3 킬로 볼트 암페어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인 삼상 변압기에서 하나의 변압기의 고장에 의해 V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 V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델타 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 비해 약 몇 %인가? 즉, 우리가 처음에는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압기 한 대의 출력을 P1이라고 한다면 델타 결선은 이렇게 세대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워볼게요.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두 대로 V결선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출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V결선 시 출력비를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이죠. 우리가 V결선에서 출력비는 델타 결선에 비해서 V결선의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00까지 해주셔야겠죠. 우선 델타 결선 시 우리가 출력은요, 우리가 다 세대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대의 변압기 출력에 P1에 3을 곱해주시면 델타 결선 시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V결선 시 출력은 우리가 P1에 루트 3배만큼 출력을 나타낼 수 있고 이때 P1과 P1은 약분이 되죠. 여기 곱하기 100까지 해주시면 결국에는 3분의 루트 3 곱하기 100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결과는 대략적으로 57.7%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순저항으로 된 회로에 대칭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R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전압이 같고 전류가 같기 위한 저항 R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류가 같기 위해서는 이미 전압은 같기 때문에 저항들만, 각 쌍에 있는 저항들만 다 똑같으면 됩니다. 잘 봤더니 A에는 이러한 가변 저항 R이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R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회로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델타를 Y결선으로 바꾸게 될 텐데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A에는 이 R과 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하나씩 있습니다. 즉 B상에도 저항 하나, C상에도 저항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쌍에 있는 저항들이 결국에 다 같아진다면 전압은 이미 같기 때문에 각선에 흐르는 전류 역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델타를 Y로 변환을 하고요. 이 각 쌍의 이 저항들을 다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게 만들기 위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델타를 Y결선으로 바꿀 때 자, 이 부분 저항은 여기 A쪽이죠. 그래서 여기를 RA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친구는 RC, 여기는 이렇게 B랑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RB라고 표현을 해보고 RA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는 우리가 변환을 할 때, Y로 할 때는 분모에는 다 더해주시면 돼요. 즉 10, 10, 30을 다 더해줍니다. 분모는 다 같아요. 이것분에 분자는 이 A와 관련된 친구들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 A와 연결된 친구는 10, 그리고 10이 있죠. 이렇게 양쪽에 사이드를 곱해주시면 10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시면 2옴이 되고요. 이번에는 RB 계산해볼게요. RB. 분모는 역시 동일합니다. 10 더하기 10 더하기 30분의 우리가 분자는 B와 연결된 쪽, 즉 이 사이드는 10 그리고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30이 되겠죠. 이거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6옴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RC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RC는 역시 10 더하기 10 더하기 30분의 C와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30, 10입니다. 이 결과는 사실상 이 B와 이 곱셈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계산은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6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요.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항 R이 있고요. 우리가 방금 Y로 바꿨을 때 이 RA 값이 2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RB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 RB는 6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B상이랑 연결이 되고요. C상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RC. RC도 6옴이었죠. 즉 이미 B상과 C상에 있는 저항은 6옴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이 두 친구, 제가 R을 잘 써보면 이 R과 이 2옴이 직렬로 연결된 이 친구들이 결국에 6옴이 되면 이 각상의 저항들이 다 같기 때문에 전압도 같고 전류도 당연히 동일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의 목적은 R 더하기 2가 6옴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R은 바로 4옴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R옴의 저항 3개를 Y로 접속하고 이것을 200V의 평형삼상 교류 전원에 연결할 때 선전류가 20A 흘렀다. 이 3개의 저항을 델타로 접속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우선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보면요. 이 앞쪽이 전원이 있다고 했을 때 저항 R 3개로 이렇게 Y 결선을 했다고 합니다. R이 되고 이때 전원은요 200V라고 주어졌어요. 즉 성간전압이 200V라는 것이 되고 지금 선전류가 20A 흐른다고 합니다. 선전류가 20A라는 것은 결국에 상전류도 20A로 같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3개의 저항을 우리가 이 문제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R을 그대로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R 3개를 가지고 이번에는 델타 결선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R로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동일 저항 3개로 다시 델타 결선으로 접속을 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즉 역시 성간전압이 200V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이 친구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저항 R로 우리가 이 전류를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여기 보시면요. I는 상전류 IP는 지금 20A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R분의 상전압이 되겠죠. 지금 여기 성간전압이 200일 때는 여기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00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전압에 대입되는 부분은 루트 3분의 200이 돼요. 이거로 보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거 번분수 형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는 R이 1분의 R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곱한 것이 분모로 이렇게 곱한 것이 분자로 가면 됩니다. 즉 루트 3 R분의 200이 우리가 Y결선일 때 상전류가 돼요. 그렇죠? 상전류 그리고 선전류 다 같기 때문에 결국에 이 친구가 Y결선 시 선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를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도 우리가 먼저 상전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간전압이 200이라는 것은 델타 결선의 이 상전압도 200V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 흐르는 상전류 IP를 계산해 보면 IP는 R분의 지금 200V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즉 루트 3 IP가 돼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R분의 200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Y결선일 때와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를 비교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Y결선일 때 선전류는 지금 저 전류가 루트 3 R분의 2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결선 선전류 작성해 봤더니 R분의 루트 3 200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곱하기. 그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 3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배를 하게 되면 즉 여기에 3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3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3과 하나는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이 루트 3 한 개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거 했을 때는 R분의 루트 200 곱하기 루트 3으로 즉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Y결선의 선전류에 3배를 했더니 델타 결선의 선전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해되시나요? 정리를 하게 되면 Y결선에 3배를 했더니 우리가 델타 결선의 선전류가 나오더라.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것은 델타 결선의 선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Y결선의 선전류 20A죠. 여기에 3배를 해주시면 우리가 정답은 60A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3R인 6개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평형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몇 A인가? 단 R은 2옴, V는 200 루트 3이다. 우선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요. 여기가 델타 결선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Y로 이렇게 바꿔볼 텐데요. 이 회로를 오른쪽에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에 있던 3R 그리고 이 델타 결선이 지금 다 3R, 3R, 3R이기 때문에 Y로 바꾸실 때 바로 다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Y 결선으로 바꿀 때는 하나의 저항이 R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R 여기도 이렇게 R옴의 저항이들 3R이 3으로 나눠져서 R로 우리가 Y결선으로 바꿀 수 있겠고 여기서 이어서 이 부분 3R, 3R을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3R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렬로 3R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한 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3R과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쳐주시면 4R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는 4R, 여기도 4R, 여기도 4R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R이 2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값은요. 우리가 8옴이 되는 거예요. 8옴. 각각 다 8옴이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보면 이 V 값 자체가 200 루트 3이라고 주어졌어요. 즉 선간 전압 값이 200 루트 3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전류 I 자체는 이 Y결선에서 선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Y결선에서는 이 선전류가 곧 이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전류를 계산하고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그 계산값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상전류 IP는 지금 여기가 저항밖에 없죠. 8옴입니다. 저항 R분의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 VP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고 저항 R 자체는 우리가 8옴입니다. 상전압은 200 루트 3 우리가 성간전압이 200 루트 3일 때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죠. 즉 우리가 여기 양단에 걸린 상전압 VP는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2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0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계산 결과가 25A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도 역시 25A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동일한 저항 R 6개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3상 전압 V를 가했을 때 전류 I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회로 형태를 보시면요. 델타를 Y로 바꾸시면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델타가 R로 다 같죠? 따라서 이렇게 델타를 Y로 변환할 때 저항은 3분의 1배가 됩니다. Y에서 델타로 변환할 때는 반대로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요. A상에서 원래 있었던 저항 R 그리고 제가 이 델타 결선 부분을 Y 결선으로 바꿀 때 노란 색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R 대신에 3분의 1배니까 3분의 1R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3분의 1R 그리고 여기도 3분의 1R이 되고요. B도 역시 지금 R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도 원래 R이 있었고 C상도 이 R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C도 여기가 R 이 친구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잘 봤더니
A상만 보더라도 R과 3분의 1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상의 이 부분을 직렬로 합성을 하게 되면 R 더하기 3분의 1R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3분의 4R이 됩니다. 이거 어려우신 분도 좀 질문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 R 자체를 우리가 3분의 3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R이라고 했을 때 더해주시면 3분의 분자는 3 플러스 1, 즉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겠습니다. 즉 이 덧셈을 해주시면 3분의 4R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표적으로 A상만 계산을 했는데 B상, C상도 다 동일하죠. R과 3분의 1R이 다 직렬로 연결되는 형태여서 다 똑같이 3분의 4R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표현을 해보면 A 여기가 3분의 4R 여기도 3분의 4R 그리고 여기도 3분의 4R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를 다시 델타 결선으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델타 결선의 상전류를 계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친구를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는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3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친구를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바꾸되 우리가 3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기존의 3분의 4R에서 3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3과 3이 약분돼서 결국에 4R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실 때 이 델타 결선이 다 4R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 4R에 흐르는 이 상전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류 I는 이 상전류는 우선 4R분의 상전압이 되는데 상전압은 지금 대칭 삼상전압 V를 가했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 V가 가해져 있고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다 동일하죠. 따라서 우리가 상전압도 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는 4R분의 V가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이것도 잘 보시면요. 이 부분 이 2옴이 지금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를 이제 델타 결선으로 변환을 할 텐데요. 그러면 저항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되 우리가 Y를 델타로 바꿀 때는 3배가 되죠. 즉 2옴에서 3배를 하게 되면 6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6옴, 여기도 6옴, 여기도 6옴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이쁘게 나타내게 되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6옴이 기존에 있었고 이 부분 빨간 색깔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보기 쉽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6옴 그리고 여기가 6옴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여기도 이렇게 6옴 그리고 이 부분이 6옴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둥글게 그렸는데 뭐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델타 결선은 맞습니다. 이렇게 6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원래 있었던 6옴이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잘 보시면요. 우리가 2점, 이 6옴 두 개는 2점에서 나뉘어서 2점으로 다시 만나죠. 즉 병렬 관계입니다. 이 6과 6을 동일한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로 나눠주시면 3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거 6옴과 이 6옴도 역시 이 점에서 헤어져서 이 점에서 만나고 있죠. 즉 양단이 지금 여기서 헤어져서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6옴, 6옴이 병렬로 연결된 형태임을 알 수 있고 이 두 친구도 하나로 나타내게 되면 3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6옴과 이 6옴도 이 점에서 나뉘어서 이 점에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즉 6옴과 6옴도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동일한 저항 두 개를 우리가 병렬 연결할 때는 이 6옴을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3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됐을 때 제가 좀 더 구간을 떨어뜨려 볼게요. 이 두 친구는 하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3옴.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3옴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기서 쭉 와서 여기 3옴이 하나 있고 이 친구랑 연결이 되겠죠. 이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보면요. 이 부분 여기서 쭉 와서 이 3옴과 직렬 연결된 형태입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직렬인지 병렬인지 어떻게 구별해 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병렬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 이 3옴에 흐르는 전류와 이 3옴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즉 이렇게 동일한 전류가 흐를 때는 직렬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3 더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이 친구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 친구를 합성해 주시면 6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6옴.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은 3과 6을 우리가 합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분에 곱을 해주시면 되고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9분의 18이 되기 때문에 2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대칭 3상 전압이 공급되는 3상 유도전동기에서 각 계기의 지지는 다음과 같다. 유도전동기의 역률은 우선 역률 공식을 되짚어보면요.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은 P상 전력 그리고 유효 전력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봤더니 W1, W2로 이루어진 우리가 이전력계법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공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P는 W1 더하기 W2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2.36 더하기 5.95로 해주시면요. 이 값이 8.31kW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력계법에서 P상전력 공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PA는 2 곱하기 루트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한 방법을 이 위에 PA에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방법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3상에서 지금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죠. 잘 보시면 선간전압과 선전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는 3상 P상 전력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선전류로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계산 오차가 있겠지만 둘 다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80%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루트 3 VI 제가 대입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면 루트 3 그리고 200 그리고 전류는 30이 되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여기 단위는 지금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는 킬로와트죠. 이 친구는 와트의 단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 8.31 곱하기 10의 3승 와트로 분자에 대입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루트 3 VI를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2 루트 W1 2.36의 제곱 더하기 5.95의 제곱 마이너스 2.36 곱하기 5.95를 한 이 식을요 그대로 한꺼번에 대입하신 다음에 쭉 계산해 주시면요 대략적으로 80%가 나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하여 3상 평형 부하의 역률을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의 지지가 각각 P1, P2라고 할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이것도 이전력계법 문제에서 역률 공식을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효 전력은 각각의 우리가 P1, P2를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P1 더하기 P2 그리고 두 번째 바로 P상 전력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효 전력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무효 전력 PR은 루트 3 곱하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상 전력의 경우에는 좀 공식이 길죠. 2 곱하기 루트 그리고 여기에 P1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곱하기 P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효 전력과 P상 전력입니다. 이거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쭉 작성해봤더니 2
루트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여기는 P1 더하기 P2로 해주시면 되죠. 이것과 똑같은 보기를 찾아봤더니 4번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성간전압이 VAB인 삼상평형 전원에 대칭부와 R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을 때 AB 두 상 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식값이 W라면 C상 전류의 크기는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요. 전력계가 한 개밖에 없지만 이전력계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력계 자체가 지금 VAB 그리고 선전류 IA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도 그려줍니다. 여기서도 선전류 그리고 성간전압을 측정하게끔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삼상평형전원 그리고 대칭 부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측정한 측정 값이나 여기서 측정한 것이나 둘 다 동일합니다. 즉 여기서 W라고 측정을 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W라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전력계법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P는 여기서 측정한 것 더하기 여기서 측정한 것이죠. 근데 지금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W 더하기 W가 됩니다. 따라서 EW가 되고 우리가 구한 이 EW는 삼상 유효 전력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상 유효 전력의 또 다른 공식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삼상 유효 전력 P는 루트 3 선간 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IC죠. 이 C상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가 되겠는데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IL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값은 지금 우리가 R만의 회로이므로 역률이 1입니다. 역률 100%. 따라서 이 친구는 1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EW는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지만 어차피 1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이 두 개를 같다고 보고 지금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IL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IL은 동시에 루트 3 VL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 VL 분의 EW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성간전압이 VL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VAB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만 고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 VAB 분의 EW가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